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청년 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KTNG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개발원과 수련관 대관을 담당할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기간 1년에 근무평가에 따라서 1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대전과 수안보, 강화, 경주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월 27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SYS 글로벌에서 각 부문의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B2B 영업과 온라인 사업팀, 개발 파트 등 유관 업무 경험자와 또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22일까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일반직 신입과 재경본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 보유자로 상경계열 전공자와 2019년 상반기 입사가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 주식회사에서 2019년 상반기 한화시스템 부문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공학과 국방사업 유관 분야 관련 학사 이상으로 방위사업과 SI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2명의 청년기획단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훈 학생, 현진 학생.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예, 오늘 좀 지난번보다 긴장감도 좀 떨쳐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왔는지 궁금하네요. 도훈 학생?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는 좀 실수가 많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예. 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네. 좀 더 방송을 매끄럽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원래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직업을 좀 체험하고 탐구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직업 자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조직에 대한 취재를 하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현진 학생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기업 내 사회공헌팀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시거나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업 내에서 그냥 마케팅팀이나 재무팀, 이런 회계팀처럼 하나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공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특정하게 한 직업으로 묶어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회공헌 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도 여러 개의 조직이 있고 또 팀이라는 게 있는데 좀 사회공헌팀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도훈 학생? 네, 저희가 작년에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전공 수업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일을 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대외 활동을 보면은 봉사나 나눔 같은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대학교 입학하고 청년들이 누구나 쉽게 사회공헌 활동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친근한 일을 저희가 직업으로 가지고 헌신하고 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한다면은 청년분들이 모두가 친근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됐어요. 네, 대학에서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좀 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한 취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보고 또 경험해본 사회 공헌팀 어땠는지 한번 미리 들어볼까요? 네, 사회공헌이라는 일이 생각해보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직업이란 거는 또 이윤추구라는 요소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데 또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눔을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이 저희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의 이름이 가진 의미 그대로 기업적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사회공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재를 통해서 사회공헌팀 어떤 내용의 취재였는지 저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SK 브로드밴드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사회공헌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 내에서 전통적인 경영활동 이외에 기업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내용에는 이제 정부, NGO, 기업, 다른 기업 포함해서 그리고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직군을 따로 리크루트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공채를 통해서 일단 입사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 일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 계획에 따라 배치를 받게 됩니다. 공채로 입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과 경력과 열정이 있을 때 사회공헌팀에 배치를 받아서 일하게 됩니다. 특수하게 사회공헌 팀에서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자 관리라든가 지역사회 NGO하고의 사업 개발 이런 특수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채 형태로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저는 우연히 사회공헌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업무를 하면서 이쪽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사회공헌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특히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즉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또 사회 문제가 있는 곳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제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면서 큰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사회공헌 업무를 시작한 후에 계속 이쪽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을 하시는 전반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단계들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 선정을 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그 모델에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설, 인력, 기술, 또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 그리고 뭐 작지만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합니다. 실행 단계는 다른 기업 활동, 경영 활동하고는 다르게 기업 내부 인력 자산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과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차별점이고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실행의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뭐 얼마를 썼는지 또 몇 명에게 혜택을 줬는지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변화와 더불어서 임팩트, 어떤 확산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입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서로 혼합되는 그런 그 하이브리드 영역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경영, 마케팅 등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회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경영 전략, 새로운 시장 발굴, 이런 마케팅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기업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회공헌이 포지셔닝 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회공헌 팀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회공헌팀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회공헌을 꿈꾸시는 청년들 계시면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라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사회 변화 트렌드 그리고 특히 이런 시장 경제나 사회적 경제 또는 이런 공공경제 이런 경제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학생 때부터 또 청년 때부터 배양하신다면은 기업 내에서 사회공헌 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케팅이나 구매팀이나 전략기획에 일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회공헌적인 그런 전문 인력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교, 연구실 또는 정부 기관 등에서 사회공헌 관련된 또 전문가로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사회공헌이란 네모다. 저에게 있어서 사회공헌이란 행복이다. 왜냐하면은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만족 느끼는 행복의 과정이어서 저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사회공헌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팀장님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 취재를 해봤잖아요. 이 사회공헌팀이라는 이 업무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학생. 네, 사회공헌팀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내에 속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서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면서 매우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회공헌들이 개인의 헌신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함께 등에 업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 좀 경험해보고 돌아온 사회공헌팀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희가 아까 VCR 보기 전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직접 체험해본 결과 또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부장님이 하시는 봉사활동 중에서 부장님이 직접 라디오 MC를 맡으셔서 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시는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셔요.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라디오 스텝으로 지원해서 한 10달간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촬영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나 느끼듯이 남을 도울 때는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잘하는 일로 남을 도우니까 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보람된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요. 현진 학생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전에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연탄 나르기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형태의 기부라든지. 근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생각보다 더 세심하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 결식 아동들을 돕는데 단순하게 음식이나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지역 주민들을 도시락 공장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형태로 아이들을 돕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훈 학생이 이제 부장님을 도와서 라디오 방송 활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좀 어떤 업무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학교에서 대외 활동으로 또 부장님이 진행하시고 계신 그 라디오 방송의 촬영 스텝을 모집 공고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매주 게스트를 초대를 하셔요. 네. 게스트를 초대를 하셔서 나눔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고 후에 편집을 예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방송국 작가님에게 드리는 일을 했어요. 저도 실무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제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서 정말 보람차게 활동했었어요. 예, 라디오 방송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업무를 했다고요? 네, 독특한데요. 자, 어떤 부분이 끌려서 좀 지원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무라는 경험이랑 네. 둘째는 나눔, 봉사라는 활동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1학년이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그렇게 흔하진 않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제가 또 학교에서 대외 활동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일이 나눔을 하는 일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일로 봉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일을 배우는 것도 참 멋진 경험인데 여기에 또 봉사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뜻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의미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하루는 다들 아시는 팬텀 싱어에 출연하셨던 안세건 테너님께서 게스트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조금씩 즐겨보셔서 저도 조금씩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게스트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이 나오시는 게 저는 정말 놀랐던 거예요.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TV로 볼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그 김도영 부장님, 저희가 VCR에서 했던 부장님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번에 또 취재를 할 때까지 인연이 이어진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섭외를 할 때 한층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거의 그날이 마지막 녹화 날이었거든요. 네. 저한테는. 근데 그때 녹화가 끝나고 부장님한테 가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장님이 너가 부탁하는데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네. 이게 말씀을 잘 편하게 해주셔서 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인연으로 김도영 부장님께서 또 이따가 2부에서는 또 직접 또 출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진 학생 직접 이렇게 사회공헌팀을 취재를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왔는데요. 이 일의 좀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기업 사회공헌팀의 장점은 사회공헌을 목표로 일하면서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일하기 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사회공헌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혹은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기업이 뭔가 속셈이 있어서 혹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양쪽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뭐 부정적인 시선을 이제 단점으로 들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부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회공헌을 한 실적과 결과물들이 쌓이고 변화한 사람들과 사회의 모습을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 회사라는 그 기업을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자, 아무래도 예비 취준생들이잖아요. 직접 보고 좀 온 그 회사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라고 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평소에 회사에 대해 작은 로망이 있었어요. 저만의. 딱딱한 칼 같은 양복보다는 좀 편하고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또 칸막이가 있지만 뭐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따뜻한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하러 회사를 갔는데 제 딱 로망에 맞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캐주얼한 복장에. 네, 모두가 양복을 입고 계신 분도 물론 계셨지만 다 편한 옷을 입고 계셨고 회사 로비를 들어갔을 때 되게 개방적인 그런 인테리어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서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좀 정말 나도 내후년엔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좀 좋은 방면에 자극을 좀 받고 온 것 같습니다. 현진 학생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사실 도훈이랑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는데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거나 상상해왔던 회사의 모습은 좀 더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느낌의 모습들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조명도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카페나 식당도 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회사 직원분들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들으시면은 조금 애가 아직 철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라면 회사도 다닐만 하지 않을까? 약간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업 안에 있는 사회공헌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일반 기업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면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요? 현진 학생? 네. 아나운서님이 말하신 것처럼 기업 내에 속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히 바로 사회공헌팀으로 입사를 한다기보다는 절차적으로 기업에 먼저 입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사회공헌팀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업 공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밖에 경제 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업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회공헌팀에 좀 잘 어울리는 적성 혹은 또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훈 학생? 적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공헌은 직업이기 전에 그 본질을 본다면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타인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까? 라고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뭐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더하면 내가 만약에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지원하는 팀에 입사를 한다면 이 사회공헌팀으로 좀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진 학생?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사회공헌팀이라는 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덕분에 그에 대한 매력도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지금 20년 정도 동안 해온 것들도 있고 공부해온 것들도 있고 지금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마케팅 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아마 두 번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요. 지금 전공을 마케팅으로 하고 있나요? 네, 마케팅 관련 미디어나 이쪽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훈 학생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공헌팀에 지원을 좀 할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사회공헌을 이번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본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의 적성 있고 저의 전공이 있다 보니까 사회공헌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회공헌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네.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이번 취재를 통해서 굉장히 좀 사회공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아까 현진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팀과 마케팅팀 중에 고민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가 만약에 면접관 앞에 있다면 네. 사회공헌팀에 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하고 싶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사회공헌팀은 그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로 그러니까 즉 시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저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서게 된다면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은 저도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또 기업 내 다른 부서들과 비교를 했을 때 피드백과 보상이 직접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도움을 드린 사람들의 고맙다는 말이나 아니면은 행복한 표정들, 변화한 사회 모습들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제가 바로 저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도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공헌이 직업이기 전에 봉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평소에도 좀 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거나 또 경험을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다면은 그중에 제가 요양원에 한번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과 하루를 편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과 같이 하루를 보내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이 활동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같이 봉사를 했었던 그런 활동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좀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봉사활동이 다 끝났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건 정말 보람찼다 이거를 느꼈어요. 네. 어르신분들과 밥을 같이 먹고 또 얘기를 나누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또 어르신분이 저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힘들기도 했지만 또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럼 그 후로도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나요?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서 보통 봉사활동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현진 학생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봉사활동들 있잖아. 예를 들면 급식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원 이런 데 가서 도와드리는 봉사를 몇 번 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봉사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보육원에 갔던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봉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특별하게 제가 한 건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그냥 그런 간단한 것밖에 안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기회가 된다면 자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봉사활동 경험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회공헌팀 분명히 좀 이미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없는 회사들도 참 많잖아요. 이 사회공헌팀이 이 기업체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현진 학생? 네.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공헌팀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러한 사회공헌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업의 영향력을 바람직한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게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기업의 사회공헌팀이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없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있어야 하는 이유를 보고 계실 회사 대표님들께 한번 권해본다면, 네. 네, 만약 혹시라도 보고 계실 회사 사장님들 안녕하신가요? 사회공헌팀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존재의 의의가 충분하고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회사를 홍보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도훈 학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회공헌이라는 일이 그저 봉사활동으로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저희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촬영하는 모든 순간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공헌이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란 것을 알게 됐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영역임을 알게 되었어요. 네, 현진 학생은 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인터뷰했던 부장님이 그냥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벌벌 떨고 있고 말실수도 계속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거의 원테이크에 실수도 안 하시고 말씀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2부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말씀을 잘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사회공헌팀 취재를 마친 소감을 좀 들어보죠. 현진 학생.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까지도 무척 따뜻해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와 손길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훈 학생의 소감은 어땠습니까? 네, 한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타인을 도와준다는 것이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늘상 가지고 있어도 쉽사리 행동으로 나타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일을 아예 직업으로 삼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도 저희 나라에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서 모두가 서로를 돕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공헌이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를 좀 한마디로 저희가 좀 표현을 좀 해보죠. 도훈 학생. 사회공헌이라는 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두가 한 번씩 읽어본 책이죠.
나무는 아이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만 밑동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밑동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사실 나무는 얻은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것 사회공헌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지만 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현진 학생도 한번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까요? 저는 사회공헌은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공헌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됐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대화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영역의 것들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나눔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저희가 양쪽 모두 행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공헌이라는 건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회공헌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고생해준 김도훈 학생, 송현진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